2025년 3월 23일 일요일 오후 8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제가 이사 온 지가 한 2년이 다 돼 갑니다. 이제 금년 6월 달에 만 2년이 돼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대신동에서 있다가 부산 대신동에 있다가 부산 대신동에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주로 갑니다. 가가지고 금요일 날 자고 토요일 날 자고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은 내가 이제 태어난 집이니까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제 한 7, 8년 된 것 같기도 하는데 그때 집수리를 대수리를 했습니다.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사할 때 보니까 저게 책이 엄청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남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많이 버리기도 하고 남 주기도 하고 그래 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또 책들 그것을 대신동에 갖다 놨거든요. 책 버린 것만 해도 숱하게 버렸습니다.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책이 자꾸 늘어나니까 놔둘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귀중한 것은 또 남들이 봐도 될 만한 책들은 내가 또 많이 줬습니다. 주고 또 그래도 또 보관할 거는 내가 얼마까지 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박인수 선생님 이제 옛날에는 박인걸이라 그래요. 그 내가 제일 엄청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나이가 80이 다 됐다고 하는데 나는 70이고 내보다 10살 많으신 분 같기도 한데 그분이 역사 공부를 엄청 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걸 알거든요. 이 세상에 강정산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에 망고풍상 겪은 이 나를 그 누가 알아주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한자로 있는데 그걸 찾으면 금방 찾겠지만 내가 전에는 외웠는데 잊어버렸어요. 망고풍상 숱한 남들로부터 이제 이해를 못하는 오해를 받는 이 어려운 이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그 이미자의 노래 가운데 그 누가 알아주냐 기막힌 내 사연을 울어라 열풍아 울어라 열풍아 그 가사 노래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그 한 계절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 쌓인 하늘 그 누가 달래주나. 말 못하는 이 아픈 심정을 그 누가 알아주느냐 말이야. 그 강정산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신인님,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심정도 그 누가 알아주겠느냐.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박인수 선생님의 심정도 그래요. 오늘 그 강화도 만이산에 대해서 그 강의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 역사가 미국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99.999999999%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할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그분이 막 그냥 보통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나도 안 믿죠. 그러나 나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 네, 김성기도.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나도 역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그 심정을 내가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 박윤서 선생님께서 숱하게 살아온 내역을 내가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스승님이 대단하신 분을 스승님을 모시고 있었다고. 강상훈 박사님 같은 분은 진짜 대단하신 선생님, 그 소남자 선생님, 그리고 그분이 공부도 어마무시하게 한 사람이고 역사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대륙을 10년간 이렇게 찾아보고 방문을 해봐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가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미친놈 또라이, 뭐 미친놈 또라이지, 정신병자. 그러면서도 그분이 한결같이 그 우리나라 원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대단히 존경하고 몇 년 전에는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뵙고 뭐 나름대로 후원도 뭐 좀 부끄럽지만은 조금 했습니다. 아침으로 그 윤창중 씨가 이제 그 시사 평론을 한 2시간 정도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도 워낙 도와달라는 말을 그분이 많이 합니다. 사정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많이 해도 그거 내가 지금 못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국가혁명당은 난 중심이니까, 허경영 신인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니까 국가혁명당의 그 당비, 또 이제 본자섭리회의 그 당비 내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또 이제 이렇게 내 계좌에서 여러 사람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여하튼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윤창중 씨를 내가 언젠가는 한번 도와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많이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나아지면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 허경영 우리 신인님의 강의를 내가 공짜로 쭉 들었거든. 2014년, 2015년부터. 그래 쭉 듣다가 뭐 한 몇 년 뒤에는 뭐 교육비를 좀 냈습니다. 뭐 금액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박윤수 선생님 그렇게 참 그 사람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나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분야는 틀리지. 박윤수 선생님은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도 이렇게 이분이 알고 또 세계의 경제 문제도 흐름도 알고 미술 분야에서도 이 사람이 대가고 그렇습니다. 나는 종교에 이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 했나? 이거 한 2년 됐는데 저 대신동에 있다가 왔는데 대신동에 그 책이 많이 있어요. 그 책 많이 있다기보다는 뭐 조금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 그게 대신동에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한 2박 3일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 2월 20일 날 저
오늘 3월 23일이니까 2월 20일이면은 한 달 전 아닙니까? 한 달 전에 그 건강검진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검진 이제 종합적으로 다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면서 딱 보시더만은 선생님 저게 술 담배는 안 하네요. 그래서 다 체크가 돼 있으니까 예 안 합니다. 이러니까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간식을 많이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히 뭐를 좋아하느냐면은 땅콩을 좋아합니다. 땅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견과류. 그러니까 막 땅콩 같은 거 있으면 막 그냥 계속 먹어요. 땅콩을 좋아하고 또 이제 빵도 이렇게 좋아하고 그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또 이제 땅콩이 들어간 과자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뚝 보더만은 몸무게를 줄이세요 그러더라고. 엄청 창피스럽대요 진짜. 몸무게 줄이라서 아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 20년 전에 그때 한 8kg, 10kg 정도 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전에 10kg 딱 뺀 적이 있어요. 이제 20년 전에도 한번 빼고, 10년 전에도 한 번 뺐는데, 빼고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제 또 원상복귀 되고, 또 10년 전에 뺐다가 또 원상복귀 됐어요.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 이제는 뽑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몸무게를 재보니까 6kg가 딱 빠졌더라고요. 한 달 전에 비해서. 그 하는 방법을 아니까 이제. 그건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먹는 걸 적게 줄여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먹는 걸 탁 줄여버리면은 탁 돼버려요. 그런데 먹는 걸 너무 딱 줄이다 보니까 이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며칠 굶어보라고 목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힘이 없고 사람이 빌빌빌빌 거리면은 임마 이거 니 죽도 안 먹나 죽도 안 먹었나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먹으면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가 이제 하늘궁을 방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가고 안 간 지가 좀 오래된다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요즘 방문하면 레벨도 많이 주시는데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개별적으로 갈 거예요. 아마 가려고 생각합니다. 기차 타고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아마 그래 갈 건데 개별적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니까 내가 하루에 들을 그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초가 아깝습니다. 그냥. 같이 가면은 좀 이렇게 방해가 되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아파트가 일반 분양도 있고 조합 아파트도 있고 조합원도 있고 일반 분양도 있고 그래 합해 가지고 된 거예요. 아파트 자체는 그 실내 구조 똑같아요. 그런데 신분이 조합원 신분이냐 일반 신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조합 아파트 시작할 때는 처음에 그럽니다. 그 가격이 일반 분양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그럼 그게 이제 현혹이 돼 가지고 전부 다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이제 인건비가 오르잖아. 오르고 조합 아파트는 나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멍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부지기수예요. 조합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자기 돈만 날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 몇천만 원 공중에 사라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조합 아파트 그 건립할 때 사기꾼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냥 구속당한 사람들도 많고, 그 돈 써가지고 고액 변호사 써가지고 또 풀려놓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그거는 나는 조합 아파트 이거를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장하지 않아요. 일반 분양을 하셔야 돼요. 일반 분양을 하시면은 조합 아파트 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1억이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은 그 돈을 전부 다 뽑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단수 예산.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사회 살다 보면은 사기꾼들이 있잖아. 사기꾼들. 남의 그 뭐야 그 저기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진짜 사기꾼이잖아. 그거는. 그 얼마 전에 그 여성 그 교육자 선생님이 2억 3천만 원인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시집 가려고 못한 돈에다가 또 대출까지 받은 그 돈을 몽땅 보이스피싱 당했으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은 저 허경영 시인님께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거는 다 해결이 된다고. 전부 다 그 해결이 다 돼요. 그런데 지금은 허경영 시인님께서 뭐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뭐 당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요. 조합 아파트는 보이스피싱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1억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거기에서 돈을 빼먹고 나면은 그 돈이 없어. 그러면은 2억 되고 3억 되고 4억 되고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반 분양가하고 거의 같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분양가보다 가격이 더 많아요. 일반 분양하면은 아파트 한 채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은 조합 아파트가 처음 시작할 때는 1억이면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오르고 돈 빼먹고 간 사람들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가면은 똑같이 이제 일반 분양하면 3억이면 되는데 조합 아파트로 왔다가 그것이 1억 5천 하면은 자기가 1억 5천 적게 들고 들어가잖아요. 3억 일반 분양가가 3억인데 조합 아파트 같으면은 거기 1억 5천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일반 분양에 비해서 1억 5천 적으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그 3억이 일반 분양은 3억인데 조합원은 3억 5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창피스러워서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이제 조합 아파트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돈 빼먹고 날른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낸 돈이 공중에서 떠버리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자체적으로 아마 나도 그게 조합 아파트 여기 오기 전에 그런 걸 알았거든요.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분 이제 구조가 잘 빠졌더라고. 이 아파트가 보니까. 어제 아래 저기 사상역 앞에 그 르네시대 역 앞에 보니까 지금 부산 저기 옛날에 그 강동동 거기가 강동동 저기 명지하고 강동동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서거든요. 거기서 아르테라고 아르테 거기 모델하우스가 있더라고. 그 가서 이제 뭐 구경을 하고 이랬는데 그 구조가 우리 여기 삼정 그린 코앞보다 못하더라고. 못해요. 구조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면서 조합 아파트 이걸 알면서도 내가 아마 내 운에 맡겼어요. 내 운이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심적 고통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낸 돈들이 전부 다 공중에 이제 공중분해 될 그럴 입장이었는데 여기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내보내버리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 아파트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막 그렇게 처음에 했던 가격보다는 많지만은 그냥 일반 분양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 거예요. 일반 분양가하고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원래 처음 그렇다면 아주 엄두도 못 냈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 처리를 했어요.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일 처리하는 데는 아마 드물 겁니다. 아마 최초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어제 아래 그 조합 아파트 이제 그게 그 우리 총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갔더만은 이제 예비비를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낸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단 1차 정산을 한대요. 1차 정산, 2차 정산하면 끝나는데 1차 정산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이렇게 환불해 준대요. 돈을 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액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돈이 좀 있으니까 하늘궁 일부는 대출 아직 있으니까 대출 받은 것도 또 어느 정도 갚고, 또 일부는 또 하늘궁 건립하는데 몇 달 동안 못 갔는데 가서 좀 이렇게 언성도 하고, 또 신인님 용안도 안 본 지도 한 몇 달 됐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가시라 그러는데 좀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면은 혹 모르겠어요. 요즘 노래 자랑을 매일 하니까 가면 노래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은 못하죠. 그런데 또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내가 몸무게를 줄인단 말이에요. 몸무게를 줄이면은 먹는 걸 줄여요. 간단합니다. 먹는 걸 줄이면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노가다를 하기 때문에 매일 노가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먹어야 그래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먹고 조절을 잘 해야 되죠. 몸무게도 빼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며칠 조금 적게 먹으니까 목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했구나. 하늘궁 가가지고 이제 한번 노래 한번 부르려고 하면 에너지가 목에 너무 힘이 없으면 노래도 안 나와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루치아나 파볼로티 같은 사람들 그 음성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굉장하거든요. 그냥 신의 목소리, 신의 음성이에요. 신의 하늘의 음성이라고. 루치아나 파볼로티나 마리아 칼라스 같은 사람들 아베 마리아 칼라스의 아베 마리아 한번 들어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음성 같아요. 엄청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저 프라시도 도밍고 같은 사람들 그 목소리가 나올 때는 어느 정도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여튼 모레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4월 달에 내가 아마 하늘궁 가서 또 신인님을 한번 할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궁 건립하는 거, 백궁 소원석 가서 또 이제 소원할 것도 있고, 플로스도 좀 이렇게 좀 받아오고, 백궁 소원석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소원을 빌은 것이 몇 개 있죠. 이제 집을 좀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더라고. 그래서 몇 번 좀 이렇게 좀 잘 팔리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팔렸잖아요. 팔렸고, 이제 그 팔린 그 끝에, 우리 이제 고조부님, 정조부부님, 조부님, 아버님, 어머님, 내 동생, 나는 벌써 했고, 내하고 내 집사람은 벌써 했지만은, 명패 돈 벌써 했지만은, 이제 그 축복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조 할아버지, 고조 어머님, 정조 부모님, 조부님, 조모님, 아버지, 어머니, 동생 부부, 이렇게 이분들은 축복을 못했다고. 10분이니까 그 축복이 1000,000원이잖아. 그리고 이제 그때 작년에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장인어른은 벌써 돌아가셨고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이제 명패하고 축복을 같이 해버려야 되니까
그 700만 원, 그리고 1,700만 원 그 집이 마침 그때 팔렸어. 팔려가지고 이제 그걸 하니까 정말 그 개운하고 기분이 그래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 그 허경영 신인님 말씀에 이제 저기 경기 북부 경찰서 이제 형사들이 이제 아주 허경영 우리 신인님을 보고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절에 가면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거기 종을 치는 그 뭐라 그래? 종을 두드리는 그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길쭉한 그 큰 나무. 그 종 옆에 그걸 쳐야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종 치는 나무가 있어요. 둥 이렇게 쳐야 소리가 나고, 그리고 세게 치면 종이 더 세게 나는 거고, 더 큰 종 소리가 크게 또 멀리 가고, 약하게 치면은 약하고 또 짧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시기 나름 아닙니까?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의 그 선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종소리와 같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니까 경기 북부 경찰서 그 형사들이 건드린다고, 이 사기꾼아 그 사람들 눈에는 이제 그 보이스피싱 범죄꾼들은 진짜 사회에 격리시킬 대상이잖아. 그렇게 생각하거든. 무슨 놈의 그 에너지를 파느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팔아가지고 대천사 받는데 1억을 받느냐, 뭐 죽고 나면 천당행 티켓 그것을 500만 원 받느냐, 부부 합계 잘 되는데 축복 그 100만 원을 받느냐, 이 사기꾼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 허경영 오늘 우리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강의하실 때 399회 강의하실 때에 그 이제 그 세금을 내주잖아. 그러니까 그 등기부 그 판매업에 거기 이제 허가 내는 그 종목에 에너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뭐 엄청 길대요. 내가 그 무슨 사업 하는데 이제 기업 축복 같은 것도 이미 허가가 난 거예요. 법원에서 허가 난 그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정당하잖아. 그리고 이제 불교 믿는 데 가도 그 절에 가서 천도제를 많이 해요. 천도제 그거는 돈을 잘 안 깎아요. 천도제 하는 데는, 조상님들 하는 데는 뭐 보통 그게 음식값하고 재물비하고 이제 정성드럽이 이러면은 보통은 뭐 단위가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도 되고 그래요. 여기 천도제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강정산 그 우리가 신앙하는데 나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천도제, 나는 그런데 천도제 그 강정산 믿을 때 천도제 하는 것은 뭐 숱하게 봤었거든. 숱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나는 거기 강정산 믿는 데서는 천도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아주 내가 고급 간부였다고. 그런데도 안 하는 대신에 나는 그 비용은 냈어요. 비용은 내고 천도제를 내가 안 했어요. 강정산 그 믿는,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도 이제 그 신주 모시는 그런 천도제를 하면 신주 단지를 모시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난 그 우리 조상님들을 거기 안 했어요. 이상하게 하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그 나도 고위 간부니까 그 천도제 안 하면은 그 좀 지킨다고. 그래서 돈은 내요. 천도제 비용은 냈다고. 그 당시에 맨 처음에 그 금액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내 퇴직금의 절반을 냈다고. 그 당시 내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그 양이 나와요. 그 금액의 절반을 대출받아서 냈다고. 그러니까 조용하지. 돈을 냈으니까. 그런데 내가 왜 안 했느냐 그러면은 이상하게 첫째 하기가 싫었고, 둘째는 그 음식을 할 때 말이에요. 그 천도제 지내면 음식을 합니다. 그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딴 사람이 와서 해주잖아. 거기에 무슨 정성이 들어가냐고. 우리 집사람이 해야 되잖아. 우리 조상님들을 할 때는. 우리 집사람은 뭐 강정산 하면 놓거든 그냥.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기는 여기 허경영 신인님한테 한 거예요.
명패가 내가 천도제와 같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명패 하라 할 때 바로 해버렸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그냥 바로 해버렸어요. 초창기에 했어요. 초창기에 2019년도 그때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 하늘궁 강의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시간 이어지는데 질문 시간 이어지기 전에 반드시 보여주는 그 장면이 뭔가니까 총재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 칼인가 뭐 그걸 상 내리면서 못하는 게 없는 게 못하는 거지 뭐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게 언제 하셨느냐 하신 말씀이냐 하면은 2019년도 1월 달에 한 거예요. 그때 거기 이제 그 합천 해인사 보면은 합천에 보면은 청와대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유튜브 촬영 때문에 갔었다고. 그 가기 하루 전날 내가 허경영 신인과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내가 이제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그 백궁 명패 비용하고 그 앞에 이제 지금 하늘궁, 지금 있는 하늘궁, 지금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있는 하늘궁 그 기아집 있잖아요. 기아집 앞에 그 토지를 조금 사야 돼. 그 할 때 내가 같이 동참을 했다고. 그 동참한 사람이 그때 한 320명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최서진 이사님께서 전에 한 말씀하는데 한 20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내가 얼핏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신인님께 아이고 내일 그 합천 인사 잘 다녀오시라고 내가 그 말씀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안 잊어버리지. 총재님 못하는 게 뭘 못합니까? 이런 거 묻잖아요. 총장님 못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지.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게 없는 게 못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하는 그날 하루 전날 내가 통화를 했었다고. 그 2019년 1월 달이에요. 그때 명패했지. 집사람하고 내하고. 그리고 여기서 천도제라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 사업이거든. 그것도 정당한 세금을 내잖아요. 또 나는 그걸 하기 전에 허경영 신인님께 그 에너지를 그 명패하기 전에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잖아. 어? 오늘 그 399회 강의 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기영 박사님을 처음으로 언급하셨어요. 그 이기영 박사님을 아시더라고요. 이기영 씨라 그러대요. 나는 이기영 박사님을 나의 스승님이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교 학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 스승님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 뭐 성철 스님, 총무원장 강석주, 무진상 스님 이런 거 있어도 전부 다 이거는 닭들이야. 닭.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영 박사님은 군계 일학이라고. 거기서 탁 뛰어나시는 분이라고. 원효 스님의 화신, 불교의 화신, 내 스승님은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기영 박사님께서 그 김용기 그 가난 농군학교 그 교장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기영 박사님 원래 이제 가톨릭 신조입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 신자에서 이제 이렇게 벨기에 그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를 하시다가 그게 벨기에에 이제 라모떼 교수라고 있습니다. 라모떼 교수 밑에서 가는데 라모떼 교수 방 안에 보니까 팔만 대장경하고 불교 경전이 쫙 이래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여기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원효라고 하는 대스승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 원효사상이라는 책을 써내신 분이에요. 나의 스승이죠. 나는 그 이전에 또 이제 신학 박사님, 우리 고형범 목사님, 나는 그 조영규 목사, 오정현 목사,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한경직 목사, 이런 거
대단히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 100만 명 합친 것보다 우리 고인범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화신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기독교 목사님, 제일 훌륭하신 불교의 화신, 기독교의 화신, 이 두 스승님 밑에서 불교와 기독교를 배운 사람이다. 는 강한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강정산도 아주 정통적으로 내가 배웠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강정산을 그 믿는 거 뭐 단체가 있어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구미에서 그 약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 밝힐 수는 없고 그 사람이 한 20억 정도를 헌성을 했어요. 그런데 뭐 쉽게 말해서 강정산의 주제는 계백입니다. 그 계백이 곧 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교주가 죽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이때까지 내가 돈 내는 거 내놔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성금 반환 소송을 했다고. 근데 결국 그런 거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20억까지는 안 냈지만은 나도 하여튼 간에 헌성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했지만 나는 그 당시에 그 교수가 할 때는 나는 즐거웠으니까 비록 강정산의 가르침으로서는 강정산의 가르침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허경영 신인님을 빨리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성금 반환 소송하는데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개벽도 안 오고 교주가 죽고 이렇게 하니까 교주 아들 있을 때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불교 성전 이 책을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법보시를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렇게 돈이 이제 한정 없이 많이 나가니까 그 당시 이제 보안사 군 생활할 때에 보안사 있을 때 이제 친구의 형한테 이제 이렇게 크라운 제가 사장 이분한테도 좀 이렇게 좀 지원 받기도 하고 이랬는가 봐요. 그렇듯 이제 불교 성전을 이렇게 법보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원래 남한테 이제 자기가 베푼 것은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기본이거든. 도인이 될 사람은 기본이라고.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절대 숨겨야 된다고. 그걸 해버리면은 그게 엄덕이 아니니까 그냥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허경영 신우님께서 이제 바이블을 이렇게 많이 보급한 거 그리고 불교 성전을 많이 보급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안 했는데 하도 북부 경찰서 거기에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하늘궁에 이제 주권을 하늘궁의 운영권을 빼들어 가려고 하는 정모 씨라고 있어요. 이름 밝힐 수는 없고 그 나이도 어린 애인데 내보다 나이가 크지. 그런 애들이 이제 그렇게 고발을 하니까 그런 애들은 그 종교의 지어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종교 내가 그렇게 하거든. 허경영 신님이 가르치면 초종교야. 초종교 밑에는 종교고 종교 밑에는 문학과 철학이 있어요. 시와 문학과 음악과 예술은 뭐냐고. 진선미를 추구하잖아. 참되고 아름답고 참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걸. 이거 예술가라면 그걸 추구하거든. 그 예술의 우단계가 종교다 말이야. 진선미에다가 성을 추구하거든. 그럼 진선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진선미도 추구하지 않은 인간이 바로 초종교로 가놓으니까 허경영을 보니까 어이구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그 하늘궁의 운영권을 이제 빼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뭐 그런 인간들이 하도 설치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마음부득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불교 성전을 내가 공급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사기꾼이냐. 그리고 에너지 주는 것은 이미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불교에서도 천도자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 받아요. 굿하는데 1억 아니고 10억도 있어요. 10억짜리 국도 있어요. 굿하는 데 있잖아요. 굿하는데. 그런데 뭐 세금을 내나? 그거 안 내지. 그러나 허경영 스님은 그 정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세금 내잖아요. 그 우리는 또 그걸 믿잖아. 근데 그거를 왜 못 믿느냐고. 못 믿는 것은 종교에 담겨도 한 것도 아니고 예술, 문학, 철학 이 단계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자, 지금 이제 국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일 이제 24일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제 과연 그 대통령 대행을 하다가 헌법재판소에 이제 대법관들을 이제 임명을 세 사람을 거부를 한 게 있다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탄핵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몰라요. 지금 이제 대체로 보면은 기각 쪽이 아닌가. 그래서 한덕수가 다시 복귀할 거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윤석열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될지는 뭐 어떤 사람은 인용이 돼 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해야 된다 이런 분도 있는데, 뭐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탄핵이 인용이 돼 가지고 대선 체제로 갔으면 싶습니다만은 뭐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도 의견도 있으니까.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하늘의 섭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도 쑥대밭인데 더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신임의 등장과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허경영 신임께서 이제 세 번째 출마했으니까 대통령 네 번째 출마하면은 이제 그때는 당선이다 그러는데, 이번 대선 국면은 이제 곧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고. 뭐 윤석열이가 이제 다시 대통령직에 앉는다 하더라도 2년 남았잖아 지금. 2년 남았거든. 그리고 기각되면은 바로 이제 한두 달 내로 두 달 내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21대 대통령이에요. 그때 되면은 사면 복권 받아가지고 바로 또 대통령 될 수도 있고, 뭐 안 그러면은 이제 또 뭐 21대 대통령이 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허경영 신임님께서 세계의 중심에 들어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우리나라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는 말이야. 그 중심에는 허경영 신임님이 있잖아. 자, 뭐 대충 그렇습니다. 자, 대충 그렇고, 자, 오늘 뭐 그만하겠습니다.
망고풍상 겪은 날을 그 누가 알아주겠느냐. 박인수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못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허경영